다 후배하기 나름인 거죠, 상사는. 그 위에 있는 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거해야죠. 공은 상사에게, 네. 실은 나에게 이런 게 있거든요. 원죄적. 근데 저 사람을 믿어서 그리고 그 사람 위에 가려고 아니요. 하는 게 지금 아니라 전제가 잘못된 게 저 사람이 이기고자 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성기 실장님, 박규린님, 그리고 심은석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아시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아, 네. 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새해 들어서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네. 조금 해볼 건 다 해보자라는 오. 생각으로 좀 무리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무리를 하실 네, 건가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시기 불편하시면 너무 아니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투자하는 남자. 아, 그렇죠. 저 굉장히 높게 평가. 맞습니다. 오늘의 각오라고 좀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아, 네. 오늘 한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눈썹만큼 한번 진하게, 한번 솔직하게 진하게. 네, 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지니까 빨리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세 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세 분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하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조금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그래요? 뭔가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사바사. 어, 실장님 모르실 거죠? 사바사 뭔지 모르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케바케를 네, 사람 바이 사람. 아.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정말 다르고 제가 결국 그 사람에 맞춰서 조금 배려해주면서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좋은 사이가 되고 좀 그 사람도 솔직하게 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님도 실장님처럼 조금 차이가 있다, 사람마다. 규린님은 어떠실까요? 왠지 한결같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두시나요? 뭐 똑같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사람에 따라서 제가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 사람의 뭐 말씀하신 대로 나이, 성별, 그리고 뭐 나와 친분 관계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마 이분들을 대하는 방식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넨 참 말이 없구만. 말을 못하나? 신입사원이 그렇게 말을 못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나? 아닌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바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닌데.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어제 외근 갔다가 일찍 들어오고 싶었는데 아니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너무 걱정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빨리 들어오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영석 진짜. 씨, 우리 예? 조용히 가면 안 될까요? 네. 대리님.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규리님이랑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갑자기 저한테 막 조용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진짜 짜증나가지고 제가 뭐라 말도 못하고 대리님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대리님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네? 대리님. 뭐라고?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상사를 대하는 법입니다.
상사를 대하는 법. 제가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쭤봤는데 상사를 대하는 법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나랑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좀 어른을 대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른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정의를 하나 내려보고 시작하죠. 나에게 상사란? 같이 일하는 분 중인데, 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상사란 네. 회사에서 나에게 가장 가족 같은. 네? 네, 그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 가족하고 매일 친하진 않잖아요. 아. 뭐 가족인데 안 볼 수도 있고, 아.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항상 같이 있는 가족처럼 그렇죠. 회사에서 왜냐면 항상 함께하는 하루에 정말 8시간에 같이 붙어 있는 가족인데, 동고동락을 네, 함께하는. 동고동락인데, 네, 정말 잘 지내면은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안 맞으면은 둘도 보기 좀 호적을 파고 싶을 정도. 예? 저는 막장 드라마 칠 때.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럴 수 막. 근데 하지만 가족이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실장님에게 나에게 상사란? 신입사원 때는 그 내공에 불려서 네. 참 두려운 대상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상사분들한테는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었을 때 회사의 분위기는 그 상사한테 말을 붙이기가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 말을 걸어주면 대답만 하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문율처럼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를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상사라고 하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먼저 그때 당시에는.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변한 게 있는데 네네네. 애증 관계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네. 비슷한데 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네. 뭐 오늘 주제의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다 후배하기 나름인 거죠, 상사는. 후배하기 나름인 거죠. 그럼요. 결론이 상사를 대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잘하면 하는 만큼 또 대해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사는 항상 저한테 뭐 예상하시겠지만 다 잘 대해주셨습니다. 상사들이 실장님께 다 잘 대해 그렇죠. 주셨다. 제가 잘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신입사원 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렵고, 저 아버지 외에 정말 이런 상사들을 같이 이렇게 뭐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이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는 진짜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시지? 항상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렇게 강압적이시고, 왜 내 말도 잘 안 들어주시고. 근데 이제 대리쯤 한 4, 5년 되면 오죽하면 저러실까? 근데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5년 좀 회사 생활 해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어렵게 날 대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과장 정도 되면 이제 곧 있으면 사실 저도 저런 분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후배들도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해드려야겠다. 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변화해 변화하는 것 오면서 같아요. 네. 이제는 잘해드려야겠다. 제가 어려웠던 상사처럼 제가 어려운 누군가의 상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좀 잘 이해해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아직까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수준. 저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솔직히 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뭔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걸기도 어렵고, 혹은 그쵸. 뭐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다거나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게 좀 느껴지면서 또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아마 제가 좀 좋은 분들을 만나서 더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점점 더 다가가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안 맞는 사람들, 뭐 저희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최악의 상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방법들이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건데요. 뭐 일단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상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분은? 네.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떤 이유나 이런 거 없이
혹은 뭐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나랑 안 맞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유를 안 말해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네. 해라. 네. 그리고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이렇게 나하고 내가 뭔가 말한 거에 맞춰주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이유를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팀에서 같이 못 일해 이렇게 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갑질 맞네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냥 못 일하는 걸로 끝내셨나요? 같이 네. 못 일하는 걸로? 아, 퇴사. 직접 좀 나오셨나요? 다른 방법이었는데 네. 예. 둘 중에 하나는 관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둘 중에 한 명이 관뒀다면은 그분이 관두게- 관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분을 관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그래요? 네. 듣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참 이거 뭐 삐처리를 할 수도 없고 어찌됐든 그분을 제거했다라고 네, 제거했습니다. 근데 그거 딱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좀 복잡한 이유가 있긴 했었어요. 좀 팀에 그쵸. 목표가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는데 목표와 자꾸 다른 방향성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맞지 않았던 거고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팀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 목표를 달성 못하는 건 둘째치고 팀 자체가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정도는 사실 오너의 자제가 아니고서는 혹시 쉽지 않은 나중에 듣는 걸로. 네네 뒷얘기가 참 궁금하네요. 제 경험으로는 뭐 신입사원 때 네네 사수였던 분께서 그런 업무적인 게 아니라 정말 생활적인 면을 저한테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친구가 되길 원하고 자기 편이 되길 원해서 제 회사 생활의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인간관계를 본인이 추려요. 저 사람 친하게 지내지 마.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 편이 아니야. 인간관계 갑질은 또 처음 예, 봤네. 그런 식으로 좀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아니다. 제거하셨나요? 저는 오너 자제가 아니라 조용히 맞춰드렸는데 예. 그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저 때문에 절대 아니었어요. 제거하셨네요. 저는 오너 자제가 아니에요. 왜 퇴사하셨나요? 그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뭐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왜 딜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저 별로 안 궁금해요. 너무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궁금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나가시기 전까지는 좀 잘 맞춰 드리는 척을 한 건가요? 그러면? 짜증은 나죠. 네. 그래도 어쨌든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울며 삼키면서 사실은 날싸게 되는데 예. 그 한 2년 동안 시간 동안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퇴사하고 싶기도 했는데 그걸 견뎠어요. 월급 때문에. 분명히 배우는 건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실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그 점은. 네. 돌이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은 갑질 당하신 적 있나요? 제가 그 갑질을 하신다라고 그런 직장 상사를 네네.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신지. 아. 일명 뭐 신입 킬러시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이용해서 특히 그 상사를 대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보고할 때잖아요. 보고할 때 이분은 직장 생활을 20년 한 직장 상사고 네.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당연히 불리하죠. 네. 잘 모르죠. 네네. 그러면 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게 약간 비웃음. 이게 방송 용어가 맞는지 뭐 좀 가짠타 이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가르쳐주면 되는데 네. 야,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뭐 고민해서 가져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인데 되겠어? 이분은 모르죠.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잘 모르니까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는 야 이러다 회사 망하겠다. 야, 네가 생각한 대로 하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꼬네요. 비꼬는 게 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면 이게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당하는 게 아닌데. 내가 당하는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이 20년 지나서 같은 경력이 되면 그분보다 일을 더 잘할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상사분들이 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앞에 네. 맞다고 예, 제가 잘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사한테. 근데 그걸 되게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 막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신입사원 입장에서. 나도 많이 참았다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강한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해서 이 사람 약간 깨갱하게 만드는. 신입사원이 강하게 한다. 아, 예. 그 사직서를 써놓고 할 수 있는 아, 예, 방법인데 대안이 있다면 그 거의 없게 신입사원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방주영 파트장과 실장님 정도의 관계. 다소로우신가 보네요.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돼. 근데 그분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네. 비꼬지 말고 좀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내 경험상 이래. 우리는 회사를 좋게 하든지 현업을 좋게 하든지 이런 방향성을 갖고 다시 한번 고민해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가르쳐 주듯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상사부터 올바른 상사가 올바른 상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하는 경우는 사실은 신입사원이 만약에 한다, 개긴다, 대든다, 태도가 안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은 기업 문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참고 견뎠을 때 주변에서도 야 저걸 또 참고 견디네. 그래도 웃으면서 꿋꿋이 뭐 지할 일 하네. 그러면서 인정을 받는 오히려 그거를 당할 때 자기가 주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런 너무 이걸 보시는 취업 준비생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이렇게 뭐 회사 물 너무 떼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10년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무슨 말씀인지도 좀 이해가 가요. 네. 저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든 거나 강하게 나가는 거는 불필요한 일이고요. 불필요한 네. 일이다. 해도 뭐 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약간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건가요? 감정적으로 하면 사실 우선은 설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우선 설득이 안 되고 본인이 뭘 주장하는지조차 본인 스스로도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극한으로 몰아볼게요. 그것도 안 돼요. 고집불통에 정말 벽 보고 말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거해야죠. 네? 제거해야 된다. 너무 되게 조용하게 진짜 섬뜩한데요?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 제거해야죠. 포럼이 근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기업 문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 문화가 그걸 참고 견뎌야지 되는 문화면 그렇게 네. 해야 되고요. 네. 우리 회사가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능한 회사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네, 제거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제거가 가능한. 제가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네. 어느 날은 이걸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게요. 네, 기특하시네요. 막 기획을 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기특하다. 그래도 이렇게 칭찬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야 쓸데없는 걸 왜 하냐. 시킨 일만 해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잖아요. 네. 야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거 효과가 얼마나 돼? 됐어 쳐. 할 일이야. 진짜 해. 쓸데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게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더 오기가 생긴 거예요. 네. 나도 직장 한 4년 차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해서 설문조사도 했어요. 와. 현업사한테 설문조사도 한 100명한테 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인사팀의 급여 정보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내가 하루에 2시간 줄이면 이게 정말 얼마나 1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 들이밀었어요. 네. 근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지 또 그냥 또 그렇게 당했는데 네.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위에는 임원분께서 우연하게 보신 거예요. 우연한 건가요, 우연하게. 정말로? 네. 우연하게 보신 거예요. 일부러 살짝 넣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아하. 이분을 제거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러기까지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뭔가 이런 새로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해봐라. 괜찮다.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뭐 수억 원이 드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추진한 지 몇 개월 만에 하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말디니 같은 벽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살짝 임원분에게 토스하는 게 정답인가요?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답답하고 네.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정말 이분 때문에 퇴사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분이 벽이 된다 내 인생에 이분하고 일단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먹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있는 분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뭐 다른 부서로 보내주시든 아니면 뭐 그분은 바꿔주세요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잡을 주시든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위에 분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네.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 거 알겠습니다. 좀 괘씸하다라고 그 부장님한테 찍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를 조금만 그 뭔가 좀 코멘트를 마음에 안 드는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첫 번째는 그 원래 직장 생활 중에 기본이 되는 게 공은 상사에게 네. 실은 아. 나에게 이런 게 있거든요. 원죄적. 근데 공을 본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이고, 예. 역시 그걸 회사 통해서 생활 그냥 맞네. 자기가 배웠으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거기에서 다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게 욕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직속 상사를 건너뛴다는 거는 항명이라 그래가지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재무 쪽은 가능한가 보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전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 질문. 이제 상사가 왜 질문으로 마치고. 벽이냐라는 거죠. 그 잘못된 이유가 뭔가요? 벽을 한번 안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 아 벽에 손을 이렇게 대봐라. 벽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아주고. 왜 벽을 상사가 어떻게 하나요? 너무 벽이 큰데. 벽이 크다고 생각하고 넘어야 될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전제를 계속 뭐 상사를 제거해야 된다는 다 듣기 거북한 말씀 예. 하셔서 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네. 네. 실장님의 기준에서 그 벽을 안는 방법.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가 아니라 전제는 내가 그 위치에 됐을 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예전에 인턴 중에 직장 생활 인턴을 하면서 집에 가서 힘들어서 이제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이제 인턴을 하다가 집에 갔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생활을 아버지는 30년을 했다는 거지. 그거를 인턴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지. 자기가 힘들어서 집에 가서 말 안 하고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자는데 그걸 이제 경험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 상사의 마음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나오는 뭐 드라마나 뭐 소설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뭐 약간 꼰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막상 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느끼지도 않을 거고 보지도 않을 텐데 이거 누굴 위해 만들어졌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꼰대가 되지 말고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 이걸 노리고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사가 잘못된 게 아니다. 저는 항상 상사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옳다. 항상 옳다. 그렇다면 약간 피하거나 좀 일부러 좀 자리를 같이 안 한다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갖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네. 상사가 돼보면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이걸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지 말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 그것도 생각을 좀 잘못됐다. 예. 아니 저는 안 피하고 계속 얘기해요. 안 피하고 계속 네, 얘기한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오. 그때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데이터가 확실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맞아요. 왜 뭔가 나오면 이제 요즘엔 그걸 계속 이래요. 관철시키는 젊은 세대. 방향이에요. 상사를 이겨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회사를 위하던 어떤 뭐 같이 이득을 위하는 건데 저 사람을 이겨서 이거 그 사람 위해 가려고 아니요, 하는 게 지금 아니라 전제가 잘못된 게 저 사람을 이기고자 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한,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목표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설득이 안 되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중간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니 저는 뭐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분한테 서운한 게 많지는 않고 예. 그때 정말 이거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리로 인정받고 싶어 그분한테 이쁨받고 싶었던 거죠. 그 상사분한테도. 그분이 워낙 똑똑하시고 잘하시니까 이분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 하나 제대로 해서 그분께서 근데 또 신기한 게 또 생각해보니까 임원분이 나서니까 그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하시긴 하셨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임원분의 판단을 믿는 거죠. 상사의 판단을. 이야, 또 그렇게 해서. 아, 또 오늘 그 사건을 또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니까. 예. 제 해석이 아니라 이게 맞는 해석. 이게 맞는 해석을 해주시니까 제가 오. 틀린 해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사 얘기할 때 이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딱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묘하게 좀 바둑을 이렇게 복귀하는 느낌으로 네, 제가 그런 오늘 느낌도 또 좀 많이 들고. 배웁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세 분은 혹시 상사에게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오늘 명확한 컨셉이 있으신데요? 저는 일부러 뭐 어떤 뭐 이렇게 친해지려고 잘 보이는 걸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좀 싫어하는 티도 조금 나는 스타일이고 일단은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친해지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면은 티가 나는 좀 케이스라 음. 가식적이고 조금 네. 불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부라지 이런 게 정말 부럽긴 해요. 저는 그걸 잘하시는 거. 손 실장님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네? 잘하시나요? 어떤 걸 친해지기 위한 아부라든가. 아부 참 거북한 용어들이 많아요. 아부라기보다는 예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예의다. 예의다.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상사분한테 선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을 통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윗분들이 저보다 일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네.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외의 것을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책상을 닦는다든가 뭐 이런 정리를 해드린다던가 그 다음에 점심 때 졸리시니까 껌이나 사탕을 세팅을 해놓는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부 잘 보인다기보다는 아, 예. 예의상 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오랫동안 계속 그런 걸 예의라고 생각하셨나요? 예의죠. 오. 비굴과 예의 사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예의라고 항상 정의 내리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